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제가 2달 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년 전에 제가 간이 크게도 아내에게 살이 좀 찐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아내는 화를 내면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헬스장에서 옆집 언니를 만났다고 해서 밤길도 덜 무섭고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언니랑 커피를 마시고 오기도 하고 밥을 먹고 오기도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늦게 올 때는 새벽 1시까지 먹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살이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저는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고 아이는 내가 볼 테니 운동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던 중 아내가 언니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는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데려다 줬는데 아내 앞에 어떤 40대 남자가 앉아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고 그날도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남자가 있는 걸 보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고민이 되었습니다. 의심도 들고 해서 저도 아예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등록했는데 거기서 그날 봤던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 그 남자가 아주머니 3명과 함께 자주 술을 마시는데 제 아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화가 났고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8개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아내의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카톡을 보니 유부남, 유부녀 3명이 있는 방에서 하루에 몇백 통씩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남자의 이름이 김 언니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제가 싫어할 것 같아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현장 관리자로 출장이 잦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가정에 소홀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나 몰래 이렇게 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마음속의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 부부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군요.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았으며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을 때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을지를 천천히 함께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고통이 무명, 알매 부족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관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자초하곤 합니다. 또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첫 부분인 고성제는 삶의 본질에는 고통이 있다는 진리를 설파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갈등과 오해, 실망 등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현실의 일부입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화와 배신감은 분명히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팔정도의 첫 번째 단계인 정견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라는 관점보다는 이 문제로 인해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차려 보세요. 아내의 행동은 아내 자신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내 감정과 반응은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법칙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의 상황 역시 과거부터 축적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아내가 본래 안 좋은 사람이거나 질문자님께서 본래 잘못된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가 변화하며 만들어진 조건들이 이렇게 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출장과 술자리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음을 돌아보신 점은 참으로 겸허한 태도이시지만 이런 일이 단순히 한 번의 잘못이나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변하리라라는 사실을 설파하셨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질문자님과 아내분의 관계 또한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격동을 정리하고 아내와의 진심 어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래의 단계를 실행해 보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중요한 대화를 피하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와 말투에 따라 대화가 더욱 갈등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모순적이지만 질문자님의 진심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언어를 조심스럽게 골라보세요. 아내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랬느냐보다는 내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에 초점을 두세요. 예를 들어 언니를 만나러 갔다고 들었는데 그곳에서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실망했고 기분이 상했다고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세요. 이는 상대방이 방어하는 대신 공감으로 화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녀가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때 섣불리 판단하거나 끼어들지 마세요. 아내의 심리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작은 약속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서로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가정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지키기로 합의하고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카톡 대화방 관련 문제는 신뢰와 연관이 깊습니다. 어떤 대화에서도 규제하거나 협박하는 어조로 접근하기보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되는 합의를 이끌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앞으로 서로가 불편하게 느끼는 일은 미리 이야기하자고 약속하며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명상 방법을 제안합니다. 화 다스리기. 1. 조용한 장소에 앉아 두 눈을 감습니다. 2. 먼저 몸의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3. 현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관찰합니다. 특히 화, 분노, 상처감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4. 감정을 억누르거나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아, 내가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상처받아 울고 싶구나라는 식으로 감정을 바라보세요. 5. 이제 반대로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 보내봅니다. 마음속으로 이 괴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길, 내가 평온해지기를이라고 부드럽게 되뇌어 보세요. 6. 매일 10분 연습하며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고 어루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2. 연민 명상. 1.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행복하기를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2. 아내에 대한 감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을 먼저 떠올리고 그들에게 자비의 말을 건네며 시작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아내로 그 위상을 확장합니다. 3. 이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대에 대한 분노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때로는 마찰을 겪지만 그 안에도 배움과 치유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 또한 당신과 아내께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줄 인연일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분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으신가요?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면 어쩌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